이런 광고를 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런데 왜 갔느냐 하는 게 이 대화록을 보면은 이제는 짐작이 갑니다. 대화록을 보면 이 대화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게 이런 대화가 있어요. 노무현이는 김정일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할 겁니다. 북한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많이 해요. 그 약속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서너 개의 전제 조건이 꼭 있어야 되죠. 핵 포기를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핵 문제니까 북한이 더구나 핵실험한 다음이 있어요. 핵 포기를 하면은 이런 경제 협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군 포로를 돌려주면은, 세 번째, 납북자를 돌려주면은 요런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제 조건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핵 포기 이야기도 안 하고 국군 포로도 거론하지 않고 납북자 이야기도 거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조선단지 만들어준다. 서해 평화협력지대 만든다. 북한의 철로와 도로를 보수를 해준다. 북한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뭐 도와준다. 이런 걸 잔뜩 이야기해요. 그 몇십 조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도 다 듣더니 좀 난감한 듯이 이 선거가 곧 있고 정권이 바뀔 텐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씨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요게 이 회담의 성격, 대화록의 핵심, 그리고 그 노무현을 지금 지지해가지고 14선언을 실천하자고 하는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럼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쇠기를 박느냐? 자기 정부한테 쇠기를 박는다. 쇠기는 뭐냐? 쇠기는 뽑지 못하도록 박는 거 아닙니까? 쇠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북 지원 약속, 북한에 유리한 약속을 잔뜩 해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해가지고 자기 정부한테 넘긴다 이겁니다. 자기 정부한테 넘기면은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청와대를 나가버리면은 그게 쇠기가 돼가지고 계속 북한한테 퍼줘야 된다. 계속 NLL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을 채권자로 만드는 거예요. 남한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노비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계약서가 14선언이죠. 이런 계약서가 14선언입니다. 그 성격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북한은 입만 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15선언 14선언 실천합시다.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 두 사람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어야 될 것은 6.15선언, 14선언 다 이게 그 본질이 반역 문서고 사기 문서니까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폐기해야 된다. 이걸 폐기시켰어야 돼요. 또 폐기시킬 찬스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는 남북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딱 받아가지고 좋다. 그럼 무효다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 저쪽에서 14선언이 뭔지 자꾸 이렇게 걸고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대화록을 읽었다고 그래요. 2008년 말인가 2009년 초에 읽어보고는 이 사람도 놀라가지고 야, 이 정도면 국민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타이밍을 막 놓치고 자기만 알고 덮은 겁니다. 덮은 거. 그러니까 14선언은 그 역적 모의의 산물이에요. 김정일, 노무현이가 나눈 대화는 그 대화 내용이 보면은 이건 역적 모의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더 이 사람 같고 노무현은 아래 사람이고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요지이다, 요지.
노무현의 이야기죠.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협이 되는 나라로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북한이었습니다. 이거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작전계획 502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가상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5029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첫 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개념 계획이었습니다. 개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상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나면은 한국군과 미군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작전 계획으로 만들자 해서 한국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 해가지고 제의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앞장서서 그 작전 계획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막았다는 것을 김정일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5029 한미군의 5029 작전 계획은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 계획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계획이냐?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김정은이가 암살된다. 또 일부 군대가 DMZ를 넘어서 남한으로 투항하려고 한다.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체제가 지금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한미군은 뭘 하겠느냐 하는 수습 대책,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입니다. 그걸 전쟁하자는 걸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실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계획이 작전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것을 작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우리는 통일의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통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력은 북한이 급변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북한 정부를 도와야 된다. 급변 사태가 나더라도 한미군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즉 이런 세력을 뭐라고 그러냐, 친북 정부 플러스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반통일 세력입니다. 반자유통일 세력이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편하고 만나면 말을 참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하는 편.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 8월에 원래 그 정부하고 지냈던 신문사가 있었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언론사 간부를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온 대화가 미국 대사관에 의해서 입수가 돼가지고 국무부에 보고된 문서가 있어요. 이게 위키리크스라는 그 폭로 전문 사이트에 의해서 그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자기하고들하고 친한 소위 좌경 언론사 간부들하고 모이니까 아주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아주 열심히 적어가지고 미국 대사관한테 알려줬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도는 핵개발하는데 왜 미국이 북한보고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미국이 북한 핵개발 막는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핵개발을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해요. 한국군이 있는 것은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용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하는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요 대목이에요. 아니 한국군이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군은 왜 여기 있습니까? 미군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김정일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폐기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빨리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읍시다. 이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은 합의된 노선이 있습니다. 종전, 6.25를 끝내는 종전선언이나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게 여러 번 합의된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마치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NLL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대로 남한에서는 아직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비아냥 그림이죠. 이 안보 지도를 경제 지도로 바꿉시다. 거기에 공동으로 수용 만들고 평화협력지대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새 이 공동 지금 노무현 세력은 하도 여론이 불리하게 올라가니까 NLL은 사수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수역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죠. NLL 지역에 공동으로 수역 만들면은 그것은 NLL을 없애는 겁니다.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공동 수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NLL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등거리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지역을 공동으로 수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도 지금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면으로 만들고 놓으면 그 안에, 그 구역 안에 북한 어선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어선이 아니겠죠. 거기 무기도 있을 겁니다. 남한은 그 안에 비무장한 어선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티각태각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는 배, 나가는 배를 일일이 단속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으로 수용만큼 이렇게 넓어지면은 북한군의 작전 지역이 서울에 가까워지고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북한군 작전구역 지역, 작전 지역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수도권을 지키는 그 핵심 지역을 요거를 공동구역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NLL을 없애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잘 써봐요. 그 등거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등거리로 하면은 한국의 역에는 이만큼 내줘야 되고 그쪽으로 들어올 배는 분명히 어선이 아니고 북한의 군함일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 하면은 거기서 싸웁니다. 선도 못 지키면서 면을 어떻게 지킵니까? 분쟁 지역화 되는 것이죠. 그건 북한 유리하게 만들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이 공동구역, 평화협력지대 이런 말에 속아서 그 선을 면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NLL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속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공동구역 안 됩니다. 공동구역. 평화협력지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개 안 된 상태로 이제 선거를 끝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데 이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안 되면 선거 이후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정난하게 읽고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국민들 지금 이명박 대통령만 혼자 읽고 통탄하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무슨 군사 기밀도 없어요. 군사 기밀이 없어요. 그